안녕하세요. 강남역 1번 출구 1분 거리 김종률 아카데미 원장 김종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단지 내 상가 투자법이라는 이야기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단지 내 상가다 이러면 과거에 어떤 제 선배 강사들은 상가 투자로 했을 때 굉장히 안정적인 상가로 취급을 많이 했습니다. 저 역시도 공부를 할 때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유통회사에서 부동산 점포 개발을 하다 보니까 어떤 상가의 어떤 구매력, 실질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옛날 이야기구나 하는 것들도 많이 배우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자, 2018년 12월 달에 제가 힐스테이트 판교역 상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글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이 상가는 어떤 상가냐? 단지 내 상가 겸 역세권 상가입니다. 거기도 어떤 역이냐? 판교역입니다. 굉장히 인기가 있겠네요. 그 당시는 그랬습니다. 6년 전 글을 제가 왜 다시 꺼내느냐? 제가 잘 맞췄기 때문이겠죠. 자, 그때 글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제 그때 판교 미래가치 완성장 힐스테이트 판교역 이래가지고 그냥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이거 제가 분양 사무실 가서 받아온 자료가 아니고 우리 회원님이 저한테 선생님 요렇게 해가지고 상가 분양한다는데 청약을 넣고 어떻게 한다는데 어떤 거 살까요? 라고 하길래 제가 갖고 온 자료를 압수를 했어요. 갖고 가지 마! 이랬어요. 그러면서 한 말이 분양받지 마세요 라고 어떤 거 할까요? 라고 근데 싹 다 분양받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지 마세요 이랬죠. 그래서 제가 살려드렸죠. 노골적으로 말하면 입지는 판교역 1분도 걸리지 않을 입지입니다. 그런데 입지가 애매합니다. 상가가 무지 많습니다. 세대수에 비해서 상가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역세권이라고 해서 그렇게 했죠. 그런데 12평짜리 어느 상가가 분양가가 15억이 넘습니다. 강남역만큼 북적대지도 않을 상가 12평에서 뭔 장사를 해가지고 15억에 4%쯤 되는 수익률을 맞추겠느냐? 월세 400만 원 이상 낼 수 있겠느냐? 안 된다. 이랬죠. 그죠? 샌드위치, 커피, 간단한 분식, 이 정도가 최선일 것 같은데, 12평짜리에서 요만한 입지 들어온다. 월 매출 2천만 원, 월세 지급 가능한 거 200만 원 넘기 어렵겠다는 것이 그때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분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샌드위치 들어온 다음에 월 매출 5천 원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월 매출 5천 나오는 상가들은 이런 입지보다 월등히 좋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상가가 분양할 때는 굉장히 핫했어요. 역 있고 현대백화점도 있고 이랬다고. 자, 근데 이 상가가 지금 경매에 나왔습니다. 16억 6천 경매 감정했고요. 11억 얼마까지 떨어졌네요. 이거 소유하신 분이 제 영상을 본다면 너무 마음 아플 것 같은데 그분께 너무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 저는 어쨌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제 역할이니까 이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쪽으로 아파트가 이렇게 좀 있어요. 그죠? 요렇게 있지만 여기 이용하는 사람들은 여기 목적이기 때문에 요렇게 해서 역으로 곧장 가버리지 여기 상가를 거쳐갈 것 같지가 않다. 그러면 여기에 단지 내 상가라 하더라도 자체 상가 수요밖에 없을 건데 다 상가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이건 역 가까이 있다고 역세권이 아니라 역세권 상가가 되려면 역 멀리 있는 배우 수요까지 끌어들여야 되는데 이건 그냥 단순히 역세권에 있는 단지 내 상가일 뿐인데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다. 상가 공급은 굉장히 많다. 그래서 나쁩니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남쪽에 있는 단지들도 이용하는 근린 상가가 다른 데 있지 여기를 이용할 것 같지 않다는 것이 그때 제 어떤 분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땅짓고였습니다. 요거 제가 옛날에 가서 같이 촬영을 했던 겁니다. 여기 보면은 접니다. 500세대 원룸 오피스텔 꼴랑 506세대인데 단지 내 상가의 세대수가 너무 많죠. 그죠? 다른 거 한번 해볼까요? 지금 진행 중인 물건 한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 다산지금로에 있는 1층 109호짜리 상가고 실평수가 10평 정도 됩니다. 10평짜리 상가인데 감정가가 5억 5천만 원입니다. 일단 5억 5천짜리다라고 한다면 월세는 최소한 150만 원, 최소한입니다. 150만 원 정도는 받아야 되겠네요. 그죠? 그 정도 받을 수 있을 상가냐? 로드뷰를 제가 미리 좀 봤습니다. 해당 단지는 1261세대인데 상가가 이쪽에 한 개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 산술적으로 나누자면 단지 내 상가 한 덩어리당 600세대 정도 가져갈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보면은 지역의 중심이 이쪽이지 않습니까? 별표 좀 쳐볼게요. 이쪽이 지역의
중심일 것 같은데 요래 놓으면은 상가가 이쪽 상가 이용 안 하고 바로 빠지는 수요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좀 그럴 것 같긴 하고 어쨌든 캐치할 수 있는 세대 수가요. 요 전체가 600이 채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상가가 여기를 세봤더니 10개예요. 여기가 10개고 그 다음에 이쪽도 많죠. 이쪽은 한 2층도 있고 1층도 쪼르륵인데 한 10개쯤 남짓되어 보입니다. 그죠? 그리고 2층의 상가도 이렇게 있습니다. 상가가 많다. 그래서 뭐 성권 성숙기까지 간다면 평당 임대료 15만 원 받아야 월세 150만 원이니까 감정가보다 약간 낮은 정도의 상가 가치를 하지 않겠나라고 보는데 평당 15만 원이 상권 성숙기에 들었을 때 쉬울 것이냐?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아까 거의 대부분 보면 1층 상가였죠. 1층 상가가 20개 있잖아요. 그죠? 1000세대 정도 되는 데에서 1층 상가 20개쯤 된다. 그러면 들어올 수 있는 업종들이 1층에 뭐 들어오겠어요? 부동산, 세탁소, 미용실, 교습소 또 뭐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업종들이 평당 임대료를 뭐 20만 원씩 낼 수 있느냐? 그럴 때는 상가 공급이 굉장히 적어야 됩니다. 지금처럼 1층 상가가 20개씩 된다. 이럴 때는 평당 임대료 15만 원도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가 될 겁니다. 물론 이제 코너의 1입지 자리 상가는 다른 이야기겠지만 그 나머지 상가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경우도 어떤 상가가 1000세대 정도 되는데 1층 상가가 20개 정도 된다. 그리고 출구가 양쪽으로 찢어져 있고 동선도 흩어지게 생겼다.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당 임대료가 이런 자리도 한 10만 원 살짝 상회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물론 중간쯤 되는 거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상가 뭐 다 나쁩니까? 예, 그 노골적으로 이야기해가지고요. 뭐 일반적으로 근린 상가다 이러면 10개 중에 8개는 나쁩니다. 상가 전교 강의 들은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한 칸짜리 상가 투자한 지 오래됐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상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상업적 가치가 올라갈 토지라든지 장래의 상업적 가치가 확 올라갈 상가라든지 그런 것들은 투자 많이 하죠. 그죠? 아시겠지만 스타벅스 드라이브 스루 같은 것도 하고 뭐 탑10이나 스파우 같은 것도 하지만 작은 거는 작은 것대로 꼬마 빌딩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장래의 또 내재 가치를 보고 하는 거지 한 칸짜리 상가 투자는 안 한 지가 오래됐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수익률도 낮고 수익이 난다 해도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다 맨날 그러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게 지금 아주 얼마 전에 이야기입니다. 진안기수 상가 정규 강의 들었던 수강생입니다. 시간 되실 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남 판교 대장 A-10블록 단지 내 상가 분양 공고 떴습니다. 상가 입점 예정 시기가 2024년 9월입니다. 그러니까 분양한 지 얼마 안 됐겠죠. 그래서 1, 2, 3, 4 뭐 할까요? 일단 1층이 아니죠. 그래서 이분은 1층 상가를 드랍하고 2층에 1, 2, 3, 4 중에 뭐 할까요? 공부를 한 수강생입니다. 그래서 1000몇백 세대가 되는 상가인데 1층 상가가 7개밖에 안 되죠. 지도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해당 단지가 1123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세컨더리를 할 수 있겠죠. 이쪽에도 448, 두 개 합하면은 1500세대쯤 됩니다. 1500세대쯤 되는 데인데 여기 2차 상권, 1차 상권 할 수 있겠죠. 상가 여기 빨간색으로 아주 정성스럽게 칠을 해놨네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공부 한 분이니까 1층 상가 사지 말자. 2층 상가를 사도 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뭐라 했느냐. 11단지도 여기 오지 않겠습니까? 딱 교습소 자리네요. 저라면 월세 130에 내놓고 좀 깎아주든가 렌트 줄이한다. 그 전에 내용이었어요. 3억 가치는 할까요? 그래서 제가 3억은 받겠네요. 제가 이렇게 대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이제 답변 드리기를 밑에 가격이 밑에가 이제 제가 잠시 나왔습니다. 그죠? 3억 이상 합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회원님이 입찰을 했습니다. 2억 8천에 낙찰되었고 보증금 4천에 월세 140만 원에 피아노 학원. 제가 교습소라 그랬죠. 교습소 할 자리네요. 라고 했습니다. 조언 듣고 청약 신청했는데 낙찰됐고요. 오늘 임대차 계약까지 마쳐서 보고 드립니다. 2억 8천에 낙찰되었고 보증금 4천에 월세 140만 원에 임대 마쳤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저도 강의를 하면서 이런 질문에 답하고 이럴 때 굉장히 큰 보람을 느끼죠. 그러니까 딱 봐도 어때요? 숫자가 다르죠. 그죠? 아까 물론 지역도 판교가 더 좋지만 남양주 이 동네에 아파트 1200세대에 단지 내 상가 2덩어리 각 한 덩어리당 10칸씩 그래가지고 단지 내 상가 분양했습니다. 1층 상가가 얼마요? 20개씩 있었습니다. 이거 하고요. 자, 판교 다시 한번 볼까요? 판교는 자기 단지가 1200세대 가까이 되는데 1층 상가가 꼴랑 7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분양가가 얼마였느냐? 5억 채 하나죠. 107호만 5억 5천 하고요. 5억 5천 8백하고 나머지는 분양 예정가가 5억 정도밖에 하지 않습니다. 이게 훨씬 낫죠. 그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나은 게 뭐냐? 절반 가격인
예. 전용 면적은 30제곱미터. 내 분양가는 절반 가격도 채되지 않는 2억 2천짜리. 2층짜리 이게 더 낫다. 왜요? 2층 상가가 1, 2, 3, 4 공급은 4개밖에 되지 않는데 그 다음 뭐라고요? 예. 2층 상가 입장에서는 여기를 세컨더리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1층 상가는 여기 1200세대도 있고 1448세대도 1층 상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업종이 겹치기 때문에 굳이 여기 저 사람들이 여기까지 오는 비율이 굉장히 낮겠지만 2층 상가다, 교습소다. 그럼 여기에 2층 상가가 없다면 448세대도 그런 업종을 찾아서 올 수 있나요? 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2층 상가는 자기네 배후 상권의 범위를 1500세대 정도 볼 수 있고 상가의 공급은 4개밖에 안 되고 very good. 이거 합시다 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가를 분양받아서 성공시켰습니다. 여러분들이 단지 내 상가 투자 잘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계량화하십시오. 그래서 이 입지가 캐치할 수 있는 세대수가 얼마나 되고 경쟁 상가 공급은 얼마나 되며 그리고 경쟁 상가보다 어느 정도 우월한 입지에 있어서 평당 임대료 얼마나 오겠다. 이런 데이터를 쌓아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정규 강의에 오시면 또 이런 것을 제가 강의로 숫자로 잘 풀어드리니까 도움도 되실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단지 내 상가를 분석하는 거 흔히 보지는 못했을 건데요. 이런 식으로 분석해가지고 단지 내 상가도 돈 되는 게 있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